2026년 1월 12일 이른 아침에 첫 햇살이 부산 영도의 바다를 가를 때 세계 해운사에 기록될 만한 거대한 형체가 고요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해군의 핵심 보급 중추인 아멜리아 이어하트호였습니다. 배수량 4만 톤, 전체 길이 210m에 달하는 이 강철 괴물은 11척의 항공모함과 68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세계 최강 함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혈맥 공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81억 달러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전략 자산이 24조 원의 자금이 투입된 울산이나 거제도의 초대형 조선소가 아닌 부산 영도의 상대적으로 저조도인 선박 수리 시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움직임은 즉각 전 세계 조선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그들은 모두 이 배후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24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장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이는 기술 거물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연간 연구개발 총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전략적 비중을 가진 사업을 왜 미국 해군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산의 한 조선소에 맡겼을까요?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0.04%로 위축되는 산업의 겨울을 겪고 있었으며 선박 수리 주기가 한국보다 7배나 느린 효율성의 블랙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해군 지휘관이 직접 영도의 역사 깊은 조선소를 방문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은 그동안 외부에서는 통찰하지 못했던 매우 정밀하고도 전략적인 글로벌 레이아웃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선박 수리를 넘어섭니다. 국제시장의 격렬한 변동과 신흥 조선 세력의 빠른 세대 교체,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붕괴론이라는 다중 압박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교과서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세계 해상 안보 체인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해군이 발표한 공식 보고서와 권위 있는 보도자료, 그리고 여러 객관적 지표를 결합했습니다. 이어지는 심층복기에서 우리는 이 산업적 격변의 진실한 세부 사항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심층적인 산업 변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에게 HJ 이중공업기라는 이름은 낯설 것입니다. HD현대 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처럼 국제 여론에서 높은 노출도를 가진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신인 한진중공업지를 언급한다면 금방 무릎을 치실 것입니다. 1937년에 탄생한 이 조선소는 그 자체로 한국 중공업 부흥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영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이 폐허 위에서 조선 패권을 세워 올린 역사의 모든 순간을 지켜봐 왔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한국 광복 후 최초의 본토 해군 함정을 건조한 성지이며 50여 년 전 정부에 의해 한국 최초의 방위산업 골간 기업으로 공식 지정된 곳입니다. 89년이라는 긴 세월은 다른 어떤 경쟁자도 흉내낼 수 없는 저력을 부여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나 거대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승승장구할 때 영도 조선소는 묵묵히 군용 함정과 특수선박 건조 기술을 지켜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논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간 선박과 군용 함정은 설계 철학에서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선의 논리는 비용과 수익의 조율이며 최저 비용으로 적재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반면 군함의 논리는 생존과 위협입니다. 군함은 항해 능력뿐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전장 환경에서 타격을 견뎌내며 작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창립 이래 영도 조선소는 이 고난도의 트랙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계의 선구자조차 2010년대에는 멸망에 가까운 경제 침체를 겪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수주가 가뭄을 겪고 도크가 비었으며 직원들이 대거 떠나자 외부에서는 이 100년 기업이
먼지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HJ 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3대 거물 조선소의 그늘 아래서 비로소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둠으로 여겨졌던 그 잠복기가 사실은 미국 해군의 주문을 맞이하기 위한 황금 같은 준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상급 조선소들이 수주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 HJ2중공업은 비어있는 도크를 활용해 조용한 기술 혁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미국 해군이 해외 수리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 해군은 규모가 더 크고 기술적으로 앞설 것 같은 HG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세 거물 기업 모두 미국 해군이 간절히 원하는 파트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논리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반드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의 수술 일정이 3년 뒤까지 꽉 차 있다면 그는 오늘 당장 지혈이 필요한 환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운반선, 북미행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각종 신형 특수선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울산과 거제의 대형 도크는 이미 2028년까지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공급병목 현상이라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미국 해군이 수백억 달러의 수표를 들고 와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 정비인 MRO 업무가 신조선 건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선 건조는 표준화된 공정이지만 노후 군함 수리는 오래된 고택에서 숨겨진 구조적 균열을 찾는 것과 같아 극도로 깊은 경험 축적이 필요합니다. 89년에 군함 정비 경험을 가진 영도 조선소는 바로 이 분야에서 평생을 보낸 최고 수준의 수리공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해군력의 정점에 있지만 국내 조선 점유율은 단 0.04%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 경시의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많은 선진국은 조선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노동력이 저렴한 지역으로 넘겨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문을 닫고 엔지니어는 전업했으며 도크는 철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 단절과 노동력 고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조업의 정신이 한번 흩어지면 하룻밤 사이에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난처한 현상은 미국에서 배 한 척을 수리하는데 7년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은 한국의 6배에 달하며 그마저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력감이 결국 미군으로 하여금 태평양 건너편 100년 가까운 군함 정비 내공을 지닌 영도 조선소로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도가 선택된 이유는 5가지 차원의 완벽한 부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 내공의 두께입니다. 89년의 군함 건조사는 군용 기계, 복잡한 회로, 특수강제에 관한 수많은 비공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없으며 오직 대를 이은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전해집니다. 미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수리 서비스 구매가 아니라 확실성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입니다. 영도 조선소는 부산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항로가 안전하고 정박이 매우 편리합니다. 해상에서 고도의 기동성을 유지해야 하는 미국 해군에게 이러한 교통 요충지의 편의성은 보급선의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가장 감탄스러운 점은 이 기업의 모험에 가까운 선제적 투자입니다. 계약이 확정되기 전 HJ2중공업은 미국 해군 함정의 전압 규격이 민간 선박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계약 체결을 기다리지 않고 거액을 투입해 도크 전체의 전력 공급 시설을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성의가 미군 고위층을 움직인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넷째는 신뢰 자본의 축적입니다. 2025년 초부터 미군 사령부와 여러 동맹국의 상무대표단이 잇따라 영도를 방문했는데 이는 긴 시간에 걸친 상호 확인과 보증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신뢰 자본은 계약서상의 조항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HJ2중공업이 보여준 파트너십 정신입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 홀을 정비할 때 그들의 기술팀은 단순히 계약 사항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깊은 내공을 발휘해 계약 외적인 보안 및 안전상의 숨은 결함들을 능동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갑을 관계를 넘어선 이러한 자발성은 미국 해군을 완전히 감동시켰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아멜리아 이어하트 호가 영도 도크에 안정적으로 진입했을 때 전 세계는 HJ 중공업이 약속한 3달의 인도 주기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에서 수년이 걸릴 작업량을 한국 기술팀은 90일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이동하는 70층 높이의 아파트가 아니라 미국 해군의 생명선 6,000톤의 탄약과 2,000여 톤의 연료를 싣고 있기에 이 배의 항해가 멈추면 해당 해역에서 미군의 기동성은 즉각 반감됩니다. 수리 과정에서 HJ중공업 기술팀은 놀라운 직업 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의 고강도 항해로 인해 선체 내부에 깊이 숨겨진 은폐된 결함들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논리라면 계약 범위 밖의 문제는 무시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고를 선택했고 인도 기한의 압박 속에서도 작업량 증대를 요청했습니다. 고객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러한 행동은 미국 해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미군 관계자들의 기습 점검에서 결함은커녕 기대치를 훨씬 상회한다 라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첫 계약의 성공을 넘어 향후 더 큰 규모의 협력 의사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중대한 소식은 2026년 1월 19일에 전해졌습니다. HJ중공업이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공식적으로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군사 유지정비 시장에 진입하는 특허 입장권입니다. 이를 통해 HJ중공업은 향후 5년간 구축함과 순양함을 포함한 미군의 모든 유형작전 함정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오션에 이어 한국에서 3번째, 중형조선소 중에서는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해군의 선택 기준이 규모론에서 기술론으로 옮겨갔음을 입증합니다. 10년을 가로지르는 이 역전의 드라마는 사실 장기주의의 승리입니다. 미국 해군이 매년 함정 유지 보수에 투입하는 비용은 24조 원에 달하며 이 시장은 글로벌 지연 안보 전략의 심화와 각국의 해상 권익 중시에 따라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MRO 예산은 불과 3년 만에 20% 성장했으며 그 배후에는 격변하는 정세 속 해상 자산 가동률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HJ중공업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 강자들은 이 거대한 파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1937년에 심어진 그 씨앗이 2010년대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마침내 2026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과정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사례를 넘어 하나의 계시입니다. 세계화 질서가 재구성되는 오늘날 텅 빈 도크에서 기술을 지켜온 노동자들, 계약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래를 향해 과감히 투자한 경영자들이야말로 지경학적 구도를 바꾸는 진정한 힘입니다. 국제협력의 새로운 창이 열리고 수백억, 수천억 가치의 특수선 유지보수 프로젝트가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규모와 저가 경쟁에 의존하던 낡은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규칙은 명확합니다. 핵심 기술과 납기 효율을 장악한 자만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영도 도크의 현장 기술자부터 경영진의 전략적 원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힘을 합쳐 전 세계 산업 구도의 재편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녘 햇살 아래 고요히 정비를 마치는 아멜리아 이어하트 호를 바라보며 우리는 단순한 대형 보급함이 아닌 시대의 풍향계를 봅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노동자들의 손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이 역전의 진실한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향후 10년의 부와 권력이 걸린 산업적 대격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견해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 파란만장한 대항해 시대의 새로운 장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색다른 통찰을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부의 지혜와 지경학적 논리가 충돌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